2021년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초단기 고득점을 위한 합격을 위한 필수 OT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자, 우선 사회복지학 개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왜 사회복지직, 보호직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 이건 이제 채용 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타 직렬 대비 낮은 경쟁률입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을 왜 선택해야 할 것인가? 자, 2022년부터 전공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이 되게 되죠. 자, 그런 이유 말고도 사회복지학 개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는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과 이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사회복지직 응시 자격에 사회복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죠. 그래서 굳이 1급 시험을 물론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자격을 이수하는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급 시험을 또 합격한 경우, 준비해가지고 합격한 경우에는 더군다나 사회복지학 개론 자체가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에 우리 전공할 때 전공 필수 8개 과목, 그게 이제 1급 시험에서는 8개 영역이 되는데요.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의 8개 영역에서의 핵심 개념이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에서도 중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을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올리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대 기출 문제에서 역대 기출 논점에서요,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 20문제 중에서 자, 80% 내지 95%, 사실 뭐 100%가 역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2문제 내지 뭐 3문제, 이게 이제 좀 삐껴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최근 기출 문제 말고요. 최근 기출 논점 말고 역대 기출 논점에서 출제 비중이 80%, 95%, 심지어는 100%까지가 그 논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빨리 최단기간에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면접 대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면접 실무지식 대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나중에 자, 임용되어서 수행해야 할 업무와의 관련성, 그리고 인사평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사 1급 자격증을 나중에 뭐 아직 취득을 못한 경우는 1급 국가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이 자격수당이 또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바로 업무와의 관련성, 인사평가 이런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지학 개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봤는데, 자,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누구의 교재와 강의로? 아마 지금 이 OT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김진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수업을 받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으로 자,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사회복지학 강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한테 수업을 받아야 하겠죠. 이 방대한 사회복지학 개론의 이론을 모두 학습해야 할 것인가? 사실 사회복지학 개론의 범위를 잡기로 하면 넓게 잡으면 굉장히 넓게 잡을 수 있고, 또 깊게 잡으면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개론 양이 방대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이번 시험에 진짜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론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대체 어느 범위, 어느 깊이까지, 어느 폭까지, 또 어느 난도까지 이걸 들어가야 할 건지, 그래서 시험에 어떤 개념이 나올지 감도 안 잡히고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라고 하는 이 글을 쓰셨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 단연간의 강의 경력 그리고 전공 교수의 전문성으로 시험에 나올 개념만 학습한다라고 해놨는데 이 말은 제가 가장 많은 회차의 공무원 시험 문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과거 이제 보건 문제까지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시험에 나온 즉 물고기가 튀어나온 부분 이걸 이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시험의 족보, 시험의 DNA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추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와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하면 되는지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또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됐든 보호직이 됐든 자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개념만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김진원 선생님 개념 강의와 기출문제 풀고 사회복지학 95점 꼼꼼히 해설 덕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잘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논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고 넓은 범위의 내용을 압축 요약하시는데 능력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려줬는데요.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실제 학습생들의 합격생들의 쏟아지는 극찬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 학부와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 우리 후배들을 공부를 시켰던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학과장 보직으로 이제 학과장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시간 강의 말고요, 외래 강의 말고 전임 교수로 대학에 재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EBS 강의를 5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대비한 교재 이론서와 이 통합기출문제집은 우리 EBS 로고를 달고 이번에 책이 출간이 또 되게 되었는데요. 자, 사회복지학 공무원 수험서 베스트셀러 저자다. 저는 이제 뭐 1급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기출문제를 가장 많은 회차 뭐 1급 같은 경우도 1회부터 18회 또는 뭐 19회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뭐 2020년에는 이제 18회 시험까지였으니까 그걸 이제 전체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진도별로 기출문제집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자 어느 부분이 계속해서 유사하게 계속 그 논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여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부분 여기는 한두 번 나온 부분 이런 것들을 1급과 공무원 모두 다 분석해서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자, 방대한 사회복지학의 양을 시험에 출제될 개념만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정확하고 헛다리 짚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 보호직과 사회복지직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뭐 지방직 사회복지직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직 그리고 이제 보호직에서도 또는 교정직 특채에서도 이게 또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80%에서 95%는 역대 기출 문제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어요. 2020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기출 논점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2008년 이전 과거에 옛날에 나왔던 기출 논점이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이번에도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 문제만 풀어서는 기출 논점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의 기출 논점을 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1급 시험에 나오는 기출 논점까지 다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역대 기출 논점까지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의 역대 기출 논점까지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확장하지 않더라도 공부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들어진 문제를 푸는 것보다 우선은 역대 기출 논점을 간파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제가 정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 역대 기출 논점을 간파하는 것이 시험에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이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보직 시험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직 또는 서울시에서만 또 나오는 문제의 논점들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 영역이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보직만은 정말 보직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몇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골라내면 되는 것이고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제가 다 기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론서에다가 이건 이제 보직에서만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강의 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없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경계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공부하라고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20년 6월에 있었던 이 지방직 시험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죠. 물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걸 또 어렵게 문제를 푸신 분들도 계셔요. 자, 근데요, 이게 9.7 학생의 핵심 요약 노트거든요. 기출 표기가 이게 기출 문제 나왔으면 기출 표기가 돼 있을 텐데 안 돼 있죠, 지금 여기. 자, 직접 실천, 간접 실천에서 직접 실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또한 소득 재분배 문제인데요. 이 소득 재분배 문제가 자, 수직적 소득 재분배, 수평적 소득 재분배, 세대 간 그리고 시간적 소득 재분배가 나와 있죠. 근데 요거 9.7 학생의 핵심 요약 노트. 특히 여기서 시간적 소득 재분배 이게 이제 답이었거든요. 4번 옳지 않은 거. 근데 요게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예, 삐껴 나온 부분이거든요. 좀 약간 넓게 깊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요약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요약 노트에 정리되어 있으면 기본서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압축한 건데 여기에도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다음 또 국내 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와 응급 안전 서비스 그리고 여기 치매 국가 책임제 요거는 최근의 경향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요. 2번 보세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 이게 지금 옳은 것은 2번이 답이거든요. 설사 1번과 4번 최근의 경향이 나왔다 하더라도 얘들은 들러리였어요. 들러리. 정작 논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2번과 3번에 있었던 겁니다. 3번은 노인 장기위험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틀렸죠.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지금 3번의 논점은 뭐 최근에 기출 논점에서 이거 나왔었죠. 그죠? 근데 자,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보면 자, 우리 핵심 요약 노트 페이지 222페이지에 노인복지법 이렇게 요약한 표에서 그대로 나왔죠. 10월 2일을 노인의 날. 그죠?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군날과 겹치니까 이제 10월 2일로 밀렸는데 이게 이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2번 논점 금방 골라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적 없는 시험의 기출 논점까지도 적중을 했습니다. 자, 어깨 유일 우리 17년간의 역대 기출 논점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오이 코스. 이 오이 코스는 가족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이 가족 공동체인 오이 코스 사회복지학. 바로 제가 지필 분석한 이 교재와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강의에서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논점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 2019년 국가직이나
자, 서울시의 경우에 이게 역대 기출론점 이제 삐껴나온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실상 삐껴나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삐껴나오지는 또 않았어요. 보면. 물론 완전히 삐껴나온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공지식 내에서 충분히 또 끄집어낼 수도 있는 것들이죠. 자, 바로 이 책이죠. 이제 이 책은 또 개정책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EBS 로고가 찍혀서 이제 이번에 또 나오게 될 건데, 이 책이 가장 많은 기출 문제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역대 기출론점. 자, 그래서 5위 코스 사회복지학은 역대 기출론점을 모두 분석한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시험에 출제된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많지 않냐, 분량이?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초단기 고득점 달성을 위한 이제 5위 코스 2021년 5위 코스 사회복지학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자냐 또는 비전공자냐, 그리고 이제 설사 비전공자다 하더라도 1급 국가시험을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런 상황에 맞게끔 이제 맞춤 커리큘럼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대 기출론점 완벽 반영한 필수 커리큘럼인데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자, 여기 대학 전공자와 1급 소지자, 그러니까 1급 시험을 합격했다는 거죠. 1급 국가시험을 합격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요, 대학에서 4년간 사회복지를 주전공한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1급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공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시간을 아끼면서 최단기간에 그래도 뭐 아예 삐껴 나온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역대 기출 논점에서 짧은 시간에 90점 이상을 확보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핵심 요약,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인데요. 9월 7일이 세상을 구출하는 날, 사회복지의 날이거든요. 이제 이론을 9분의 1 정도로 줄였다 할 정도로 완전히 압축한 건데, 아까 보니까 1급 학생 핵심 요약 노트에서도 2020년 시험을 삐껴나온 문제까지 적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이 핵심 요약, 그 다음에 기출풀이, 그 다음에 파이널로 가게 되면 됩니다. 이게 최단기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3.30 스피드 이론이 있어요. 3.30 단기 속성 핵심 이론 책을 개발을 했는데,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정말 많은 우리 합격 선생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책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3.30 단기 속성 핵심 이론은 거기에 대표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OX 문제도 들어가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굳이 기본서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 이론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3.30, 그러니까 9.7보다는 약간 넓어요. 3.30은 3월 30일이 사회복지 사회 날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론을 3분의 1 정도로 압축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핵심 요약보다는 약간 넓고 약간 깊게 더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공부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노베이스, 그리고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막 제대로 수업을 잘 듣지 못한 경우나, 그리고 사회복지학 개론을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등등. 그래서 이제 초시생의 경우에는 기본 개념부터 쭉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기출풀이, 그 다음에 파이널, 그리고 특강,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 이론은 말 그대로 이제 시험에 나온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걸 자세하게 설명까지 되어 있는 책이죠.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0 여기 있죠. 아까 스피드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기출은 이제 통합 기출, 그 다음에 핵심 기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핵심 요약, 파이널 문제 풀이,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특강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 이론은 모든 이론과 원서를 꿰뚫는 전공 교수의
역대 기출 논점 기반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지 않고 하지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그야말로 이론적인 기반이 튼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이제 이론서가 우리가 사회복지를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순서로 보게 되면 이게 공부하는 이 순서가 있으니까 이론을 어떤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하는 이런 근데 이게 바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천에서 많이 나오니까 실천을 앞으로 빼버리거나 뭐 정책에서 많이 나오니까 정책을 앞으로 빼버리거나 그래서 목차 자체가 막 뒤죽박죽인 경우에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이론서가 우리 전공을 할 때 공부하는 그런 이론 순서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출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나왔고 얼마나 자주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3.30 핵심 단기 속성 핵심 이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론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역대 기출 논점까지 다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거를 조금 넓게 더 잡아서 그래서 핵심 이론과 기출 문제 그리고 OX 기출 지문까지 넣어서 일석삼조의 학습 효과를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자이거나 주전공을 했거나 그리고 1급 시험을 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 요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우리 기출 문제는 자 여기 이제 그간에 나왔던 책이 이제 2130제로 되어 있어서 여기 1급 시험의 문제가 여기에 좀 가미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1급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들 중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서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보완하고 있는 바로 기출문제 집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좀 더 빠르게 기출 논점을 간파하고 싶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최빈출 기출 문제만 엄선해서 빠르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1급 문제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역대 기출 논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리고 이제 다만 중복되는 논점을 좀 빼면서 좀 괜찮은 문제들을 여기다 잘 정리해놔서 최단 기간에 최빈출 기출 논점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교재이자 강의입니다. 자, 다음에 파이널 9.7 합격생 핵심 요약. 이것도 지금 전공자이거나 또는 1급 시험을 합격한 경험이 있고 정말 다른 공통과목 공부하느라고 이게 일단은 우리 공무원 시험일 때는 공통과목 점수가 잘 나와야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런 경우는 3.30이든 또는 9.7로든 이렇게 승부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9.7은 여기 100개의 테마로 또 정리를 해놨어요. 논점을. 그래서 이 100개의 테마 내에서 뭐 많이 나오면 95% 또는 100%가 여기서 출제가 되고 그리고 통합기출 문제집이 또 100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도 동일하게. 그래서 이 강의, 이 교재와 그 다음에 통합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은 조합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없으면 요거하고 9.7 핵심 기출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풀이인데 이 객관식 문제하고 전범위 모의고사 파이널 이게 문제풀이 안에 객관식 문제 진도별로 이 테마별로 쭉 문제를 제가 만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이 책으로 집필돼서 한 권의 책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걸 가지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 객관식 진도별로 되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공부한 기출 논점 그걸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구멍 메꾸기죠. 그 문분이 틀렸다면 해당 테마, 해당 이론 부분을 봐서 구멍을 메꿔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실전 연습을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대 공무원에서 또 별도로 이제 프린트물로 시험을 앞두고 또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를 또 진행하게 되는데 이걸로 또 문제풀이를 준비를 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간에 법령 특강을 무료로 계속해서 제공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설사 제 책으로 공부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와가지고 자료가 뭐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항상 시험 보기 직전에 이론서가 지금 나오는 시점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도 제도들이 좀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이 됩니다. 자, 개정되는 모든 사항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개정되면 그건 알아야 돼요. 근데 마치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도 없는 법률들, 그리고 그 개정 사항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법률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됐다 하면서 나올 가능성도 없는 법률 가지고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첫 번째는 저에게 시험 준비, 제 강의와 교재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전 책으로 공부하시는 경우에 이제 그 법률 개정 사항을 여기서 한꺼번에 좀 정리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을 또 하나 더 구매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법령을 별도의 책으로 만들어서 법령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죠. 이 면접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필기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필기 점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보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수를 맞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제가 면접 지도하면서 우수를 맞은 케이스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우수를 맞을 수 있는 조건들이 그분들이 있어요. 그걸 잘 이제 답변을 잘 구성하는 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수를 맞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부분은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점수가 일단은 좋으면 그럼 면접은 기본적인 걸 잘 준비해서 가면 무조건 합격을 해요. 왜냐면 미흡은 거의 또 잘 주지 않아요. 그럼 보통을 맞게 되면 결국 필기 점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접으로 개별 지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면접 지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면접 지도하면은 우수 맞을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 지도 때문에 우수를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경험 사례, 그간의 이런 경력이나 또는 이제 우수한 이런 어떤 자격 또는 외국어 구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면접에 출제될 만한 핵심 문제들과 더불어서 모범 답변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면접 특강을 토대로 해서 최종 합격까지 준비할 수 있게끔 과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은 고득점을 맞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출 논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족보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에 DNA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른 과목들도 다 하나같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기출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출문제가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논점에 기반한 이론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정말 엄한 데에서 공부하지 않고 헛다리 짚지 않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자신 있게 이 강의를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을 공부하시게 되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최단시간에 시험장에 가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확확 튀어오르게 만드는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최단시간 문제를 풀고도 고득점을 맞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무원 합격을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하고 OT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